중국어 섹시에 시작할게요. 네, 오늘 볼 거는 있잖아요. 도자기가 들어간 글자를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글자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글자? 네. 네, 얘는 도자기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있잖아요. 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좁으면서 밑에는 조금 빵빵하게 이렇게 생긴 느낌. 보통 사실은 도자기는 이렇게 생긴 게 많잖아요. 그죠? 항아리도 그렇고 항아리도 보면 가운데가 볼록하지 않아요? 우리 정서에 맞춰봤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정서에 맞춰본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자료를 보면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얘는 뭘 것 같아요? 아, 좀 전에 가만히, 그죠? 가만히, 예, 가만히가 아니죠. 가만히는 아니죠. 가만히는 뭐죠? 자루 같은 거. 그게 가만히고 얘는 뭐예요? 도자기 굽는 가마. 아, 그렇죠. 아, 한국말부터 우린 다시 공부를 해.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마예요. 가마. 가마에 도자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 예, 이런 거 볼 거예요. 보세요. 이거 직접 가서 다 찍은 거예요. 예, 볼게요. 예. 이게 지금 도자라고 써 있어요. 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자기. 그쵸? 얘가 질그릇 도자인데, 네, 질그릇 도자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있죠? 네. 들어가 있죠? 여기 가마 안에, 그죠? 가만이 아니고, 저도요? 가마 안에 도자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네. 얘는 뭔데요? 언덕. 언덕 볼록볼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도자기 굽는 가마가 시내 한복판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왜 웃으세요? 시내 한복판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약간 외지고 뭐 언덕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막 도자기 잘못 만들면 막 탁 깨고 막 또 도자기 잘못 만들면 탁. 요즘엔 그런 영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나. 그렇죠. 뭔가 그 도자기를 계속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데는 어쨌든 언덕이나 이런 데가 낫다는 거죠. 도시 한복판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질그릇 도자예요.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낸다 이거죠. 언덕에, 그쵸? 가마 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서 만드는 게 이게 질그릇이야, 도자기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뜯어볼게요. 요거까지만 보면 뭐예요? 지금 중국어로 막 나왔어요. 츠. 차자죠, 차. 그쵸? 예, 츠인데, 이 중국어 발음은 똑같아요. 그쵸? 예, 성조만 틀릴 뿐이죠. 자인데, 뭐 차인데, 도자기인데, 어쨌든 발음은 비슷하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으면 뜻이 여기 있겠죠. 이건 뭐예요? 그죠? 기와할 때 그 와자예요. 예. 와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 청와대가 왜 청와대예요? 그쵸. 청와가 파란 기와라서 청와대잖아요. 예. 칭와타에 이렇게 돼요. 청와대. 예. 그래서 청와대인데 보세요. 이거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기와장이 이것도 암놈 순놈이 있대요. 그래요?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왁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해요. 그래서 왁구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그렇게 맞아 있는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와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와도 하나씩 다 구워내는 거라는 거 아세요? 네. 청와대 그 기와도 다 구워낸 거예요. 전부 다 구워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를. 그쵸? 네. 그래서 사기 그릇 자자인데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다오츠 하면 어쨌든 뭐예요? 도자기 같은 거. 네.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얘를 먼저 볼게요. 얘는 도취하다라는 말. 우리도 막 중국에 늘 도취돼서 살잖아요. 그래서 막 어제도 꺾은 다음에 또 이렇게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에 도취해서? 그쵸? 근데 얘네가 뭔가 도취하고 취하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술에 취한 느낌으로 간 거죠. 뭔가 이렇게 심취한 느낌을 술에 취한 느낌으로 가서 얘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마개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외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요. 얘 항아리, 그 다음에 뭐야? 술 찰랑찰랑. 술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게요? 술 찰랑찰랑.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쵸? 병졸할 때 졸자예요. 그렇죠? 그럼 옛날에 졸병들이 술 먹고 헬렐레 하고 다니는 걸 많이 본 거예요.
쨌잖아요. 전쟁 전후로 술을 많이 마셔요. 예, 그죠.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이기면 이겼다고 마시고 그죠. 예, 또 내일 무서우면 무섭다고 마시고 하여튼 계속 마시잖아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마시게 하고 그죠. 그래서 백성들 눈에는 아우 쟤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술 취해가 그렇게 돌아다녀 이런 게 인상이 깊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취할 취자에서 이것만 하면 쭈이하면 취하다죠. 그죠. 근데 얘가 뭐죠? 도자기잖아요. 근데 도자기하고 취한 게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도취하다라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 때문에 많이 아는데 도취하다는 알겠는데 왜 하필 도자기야? 이 도자기 아까 했잖아요. 못 만들면 깨부 쓰고 깨무 쓰고 진짜 그 장인의 그 뭔가 그 예술적인 뭐야 혼을 다 불어넣어서 만든 그 도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렇게 하고 취하잖아요. 저 제 모습에 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의 예술에 취한 것처럼 해서 그 단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타오쭈인데 우리는 도자기 다 필요 없죠. 우린 뭐예요? 중국어에 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오쭈이. 어떻게 해요? 타오쭈이. 그래서 도취하다가 돼요. 이야, 얼마나 이런 단어는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취할 취자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상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성조는 바뀌었지만 그러면 직관계 도겠죠. 아까도 도였으니까 질그릇 도에서 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까는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갔어요. 그죠? 아까는 도자기가 만들어진 장소 언덕 볼록볼록이 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손. 그리고 제가 손이 들어가면 제방변인데 그렇죠. 이 손이 들어가면 뭐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동사일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손으로 뭔가를 하니까. 아니 아라니요. 지금 몇 번째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뭐죠? 손이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뭔가 동작이니까 분명히 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얘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발음 여기서 가져오고 보세요. 지금 가만히에서 가만히래 또 그죠? 가마에서 그죠? 그다음에요. 도자기를 그죠? 손으로 이렇게 딱 빼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손으로 이렇게 딱 빼고 있지 않아요? 꺼낼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만이라고 그래. 어떻게 가마에서 그죠? 도자기를 손으로 딱 꺼내는 거예요. 꺼낼 도자예요. 그래서 얘는 뭐 예다못해 제가 뭐 케찹병 너무 적나? 뭐 아니면 무슨 굴소스 병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딸기잼 병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자 같은 걸 넣어갖고 이렇게 마저 이렇게 꺼내는 것도 타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도 타오라고 할 수 있고 걔네 그런 말도 해요. 주머니에 야 돈 다 꺼내봐 막 이랬잖아요. 좀 빨리 바깥 계산하기 돈 꺼내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안 갖고 왔어 막 이러면서 난 지갑을 깜빡 놓고 왔어. 그러면서 야 너 주머니 좀 지지해봐봐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도 그걸 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안에서 이렇게 꺼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중국어 하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꺼낼 때도 많이 써요. 그것도 보세요. 국자 그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딸기잼 통해서 꺼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뭐죠? 기후비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빼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쵸. 그건 알았고 코딱지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 격이 있는데 그죠? 후비다 이런 것도 돼요. 후비다 이런 거. 근데 뭐 우리는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린 지적인 사람들이라 그런 거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도 쓰인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얘예요. 그죠, 포도예요. 많은 분들이 포도는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한국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포도도 한자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먼저 외우세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긴 요게 똑같이 겹친 한자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서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중국어 배우면서. 그러니까 얘를 먼저 상을 찍어놔도 포도야. 빨리 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걸로 테두리로. 네, 그 다음에 다시가 또 갑니다. 얘가 포고요. 얘가 도예요. 발음은 여기서 땄어요. 그럼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풀에서 나온 거죠. 풀에서. 네, 포도는 나무라기보다는 조금 풀 같은가요? 덩쿨 그죠? 덩쿨이 맞나요? 넝쿨이에요. 덩쿨이에요? 덩쿨이에요? 네.
다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국어는 따지지 말죠. 그래서 그래서 포도 넝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풀초를 얹으세요. 포도는 뭘 얹어야 된다고요? 풀을 얹어야 돼요. 풀을. 예. 그 다음에 얘 혹시 한자로 뭔지 아세요? 무슨 결이요? 그죠. 모자를 결이나 이지러질 결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인데 이런 결자는 언제 많이 써요? 또요. 결핍 또요. 결점. 결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그런 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른 거에 들어가요. 네, 뭔가 모자른 거에 들어가는데 일단 볼게요. 얘가 들어간 한자는 다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마음심 집어넣으면 콰이였어요. 콰이. 쾌자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흑토 집어넣어도 뭐 콰이였었어요. 그치만 결자 발음이 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결심하다 할 때, 결정하다 할 때, 주회땡 할 때 본 게는 결이었어요. 그쵸? 발음은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도자기 있잖아요. 그쵸? 도자기에 만나는 게 요만큼의 하자가 있어요. 요만큼의 하자가. 아니면 요만큼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 깨부셨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다 깨부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항아리가 안 나와갖고 다 깨부신 거 아니에요? 그쵸? 장인 정신. 그쵸? 네, 그래서 부족해. 부족하면 상품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함이 있는 거죠. 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막 다 깨부신 거를 다 거기 가서 직접 다 이렇게 찍어온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보세요. 왜냐면 이런 사진은 찾아내기가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보면 결자인데요. 그래서 이 발음이 취해라고 발음을 해요. 취해. 그래서 일단 얘 빼볼게요. 취해하면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취해 이거는 한번 보겠어요. 한 사람 부족해 이렇게도 써요. 그리고 이 샤오가 있는데 적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도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 이거는도 해요. 한 사람이 적어 부족해. 그죠? 취해 샤오를 같이 쓰기도 해요. 부족해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결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에 디엔 결점이죠. 결점. 결점은 결국엔 뭐예요? 단점이죠. 그렇죠. 취에 디엔. 좋아요. 그러면 결점이 되는데 이제 여기 반대말로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은 왜 제가 같이 연결해서 했냐면 다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취에 디엔의 반대말이 뭐예요? 장점, 우수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요디엔 어떻게 해요? 요디엔인데 요디엔인데 보세요. 얘로 풀어내봐요. 얘로. 얘가 들어가면 우 발음이 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은 성조는 모르지만 요 발음이 나요. 네, 그럼 우자인데요. 보세요. 아까는 모자를 결. 그래서 모자른 점이라서 결점이었어요. 얘는 이렇게 외우세요. 사람이 우수해.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수해. 어떻게 외운다고요? 사람이 우수해. 왜냐면 딴 거 써놓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수해. 그래서 요 디엔 하면 취의 디엔의 반대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 우수하다 할 때 어차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수해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숫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죠? 나무는 나무인데 고개를 푹 숙인 나무. 벼가 네? 그쵸? 오동통해야 우수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벼가 오동통 볼록볼록 해줘야 우수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정이 같이 훅 이런 거는 우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동통으로 외우면 얘는 외워져요. 네, 그래서 우수하다는 어떻게 해요? 요시우. 어떻게 해요? 요시우. 그렇죠. 나중에 이런 거 하세요. 뭐 수려하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몰라도 발음은 요겠지. 성조만 모르는 것 뿐이죠. 그렇죠? 얘는 우라는 그 발음이 하나도 도움은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뭐 또 기 뭐야. 여기 이 말 중국말 은근히 많아요. 이 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낯설지만 중국어 배우면서 이게 되게 많아요. 특히. 뭐 그중에서도 특히 있잖아요. 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 그중에서도 특히 마라톤을 달리니까. 뭐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특히 그런 걸로 많이 써요. 정말 많이 나와요. 4급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우치 어떻게 해요? 여우치. 어쨌든 발음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얘. 막 심장 막 보이세요? 쿵쿵쿵쿵쿵쿵. 네, 얘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거 자구소라 가면 무식하다 그랬어요. 그쵸? 얘는 뭐예요? 마음심. 그쵸? 마음심을 옆에다 쓰면 이렇게 써요. 그쵸?
그럼 보세요. 마음심 빼고 얘 보면 아 우겠지 뭐. 발음은 요겠지. 성조를 몰라서 그렇지. 그쵸? 마음하고 상관이 있겠죠. 근심우. 근심우. 근심은 여기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는 한자로 뭘까요? 그쵸? 근심수예요. 발음 되게 생뚱맞지만. 그쵸? 근심수자인데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건 보통 많이 아시잖아요. 가을 추자죠. 그쵸? 밑에 마음심이에요. 도대체 가을하고 마음하고 근심은 뭐랑 상관이 있는데요? 가을에 싱숭생숭해요? 그것도 괜찮네요. 남자들은 그 이제 남자의 계절이 뭐 음양 오행성 막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주역 이런 거 따지면 왜 그 뭐죠? 남자의 계절이 진짜 가을이 맞더라고요. 여자의 계절이 봄이 맞더라고요. 저는 봄만 되면 진짜 마음이 막 울렁울렁 거려요. 막 울렁울렁 거려요. 막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울렁울렁 거리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가을 탄다는 남자분 많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가을이 되면 있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오면 메뚜기 떼 저는 모르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20 몇 살 돼갖고 제가 물 농사를 알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뭐죠? 메뚜기는 침이 한번 묻으면 다 녹아버린다는데요. 네, 침이 한번 묻으면 다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메뚜기 떼 막 그런 거 보면 뉴스에 가끔 아주 나올 때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올까봐 그 수학회 그 뭐죠? 그 벼농사 져놓은 거 메뚜기 떼가 오면 다 불질러야 된대요. 뭐 그래서 근심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가을이 되면 풍년이 돼서 좋은데 이제 겨울을 어떻게 나나, 겨울에는 어떻게 몸을 고 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근심, 겨울나기 근심을 한다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난 가을에 근심스러워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네, 그래서 저우예요. 그래서 얘만 써도 근심이에요. 네, 그래서 합쳐서 어떻게 해요? 여우저. 그래서 우수의 저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또 소주 소리가 들릴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수. 그렇죠? 네. 같은 우수인데 다르잖아요. 한 우수는 진짜 우수한 거고. 그렇죠? 이 우수는 이런 우수한 근심이 이런 우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우저. 어떻게 해요? 여우저. 그렇죠? 그래서 근심이에요. 그다음에 얘요.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겠지. 중국어는 성조는 모르지만 여우야. 그 다음에 뭐 한자 도금으로는 우 정도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뭐 생선 쪽 얘기 아닐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징어 우예요. 네, 우리는 오징어 우라는 말을 안 쓰고 사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오징어 우예요. 네, 오징어란 단어 모르면서 중국어 하기 힘들지요. 그쵸? 네. 그래서 오징어인데 여기 하나를 더 붙여갖고 합쳐서 오징어로 써요. 요위 어떻게 해요? 요위 어떻게 해요? 요위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인데 여기에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입구자에 입구자가 아니죠. 불화자에 이렇게 쓰면 뭐예요? 무슨 초요? 풀하고 상관이 있겠죠. 발음은 여기서 비스무리하게 가져온 거예요. 소, 초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가져온 거예요. 불하고 상관이 있겠죠. 볶을초. 그래서 왜 차오판 그러잖아요. 차오판 볶음밥 할 때 그쵸? 차오요위 하면 뭐예요? 오징어 볶는 거죠. 오징어 볶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기억이 막 섞였군요. 그 술을 마시니까 그래요? 꺾으니까 그래요? 뭘까요? 해고하다.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난리 났어요. 술 드시니까 이제 막 술 중국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술 중국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뭐 술을 마시니까 중국어 잘 된다고 하시더니 술이 깨니까 다시 안 되나 보죠? 뭘까요? 차오요위잖아요. 이거는 사장 입장에서 해고를 하는 거예요. 해고 오늘 잘렸으니까 피동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被公司炒鱿鱼了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被公司炒鱿鱼了 회사에 의해서 그런다 해서 짜이 그러면 안 되죠. 왜? 회사에서 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사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被公司炒鱿鱼了 왜 해고 당하다가 왜 炒鱿鱼라고 그랬어요? 왜? 옛날에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 뭐죠?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보면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해요.
아예 집을 떠나서 거기 가서 생활을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광주에서 일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광주에서 이제 그 뭐죠? 회사에서 저만 한국 사람 한 명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대부분 거기는 광주 지역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상해, 북경, 뭐 온주 하여튼 다 먼 데서 와갖고 회사에서 아예 기숙사를 한 건물을 져갖고 그 회사 직원이 2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만 이제 한국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숙사에서 다 살았어요. 네, 그렇게 다 살았었거든요. 다 근데 거기가 광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광동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광동어를 못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다 광동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광동어를 조금 해요. 논문을 광동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막 잘난 척하고 거기서 막 광동어 떠들어대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애들 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 멀리에서 타지에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가 덮고 잘 이불을 갖고 와요, 집에서. 근데 그 이불을 똘똘똘똘 마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해고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걸 똘똘똘똘 말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오징어 이렇게 말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했나 보죠, 뭐. 예, 예.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설마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책임 못 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뇌가 섹시해지는, 그쵸? 오징어 꿈틀꿈틀도 섹시하다는, 그쵸? 해고당하는 그 사람들도 섹시하다는. 그래서 내가 섹시해지는 강의. 여기까지. 네. 중국어는 섹시해.